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헌재가요 20일 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더 연기 안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죠.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0차 변론기를 연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그날 윤 대통령 측이 원래 못 나온다 이러니까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거죠. 네네. 10차 변론기일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고 뭐 추가로 변론기일이 잡힐 수는 있기 때문에 그날이 마지막인지 여부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오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다가올 20일 오전 10시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 기일은 변론 기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이라서 시간상 겹치지 않는다. 간격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오후에 열리는 10차 변론기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추가로 이제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원래 오후 2시부터 이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1시간 좀 미뤄서 오후 3시부터 일단 진행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차를 허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종결될 수도 있고요, 완전히. 네, 뭐 10차로 끝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그 심판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최후 변론이나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자신의 최후 진술을 들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일이 더 잡힐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렇게도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아마도 다음 주 중에는 변론 기일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고는 한 3월 초중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헌재에서 10차 기일을 연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이제 대리인단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좀 술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조대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가방을 들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일종의 이제 비토를 하는 듯한 모습 가방을 들고 대심 판정을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배진환 변호사도 밖으로 나갔고 석동현 변호사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일단 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결정문 작성을 위한 기일은 대략적으로 보면 한 2주 정도라고 따져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초나 늦어도 3월 중순쯤이면 파면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일에 그 증인신문에 있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할 것인가 여부였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이제 2차례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2번 다 병 때문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오늘 결정된 20일 그 증인신문에서도 불출석을 하기로 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불출석 사유서 제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서울 동부지검이 이걸 이제 집행할 수 있도록 촉탁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통해서 강제 구인하는 강제로 출석시키는 것도 헌재에서는 일단 추진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구인영장이 이제 발부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기자들이 조 청장 쪽에 물어봤는데 일단은 고심 중이다라고 해서요. 실제로는 이제 출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지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이 내란 사태 당시에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를 포위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문제 그리고 이제 체포 관련된 명단을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제시받았던 통화를 통해서 제시받았던 의혹이라든지 뭐 관련 내용을 윤석열 피청구인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물어볼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많긴 합니다. 다만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미 헌재에서 조 청장이 검찰에 나가서 했었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 채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는 증인들의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를 인정하지 말아달라 증거로 헌재 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단호히 거부한 거죠. 그건. 네. 인정하겠다 이 얘기죠. 헌재에서. 오늘도 그거를 예. 이제 재차 정리를 했습니다. 벌써 한 서너 번째쯤 되는 셈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탄핵 심판에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그러니까 확인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오늘 송진호 변호사,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는 계속 좀 주장한 게 예.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예. 피의자 신문 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됐냐라는 질문을 받고 여기에 이제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증거 채택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송진호 변호사하고 제가 봤었던 그 헌법재판소의 중계 영상이 좀 다른 영상인지 예. 제가 중계 영상을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영식 재판관을 예. 비롯해서 여러 재판관들이 그 재차 질문을 했거든요.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게 맞느냐, 예.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변호사 입회했고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왜 이제 송진호 변호사는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했고요.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조대현 변호사 같은 경우도 탄핵 심판은 원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예. 그래서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내용까지도 증거로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피의조서를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영배 헌재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다.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영상 녹화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채택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피의자들이 검찰에 가서 했었던 그 증언들이 조건에 부합하는 증거다. 라는 점을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확인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재판관들의 그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2차례 이상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의견으로 밝혔고 이번에 재차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오염될 가능성이 더 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근데 검찰에 출석해서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읽어보고 자기가 사인을 한 그 증언을 헌재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별로 상식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녹화를 해놓은 영상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진술조서가 녹화된 내용과 다르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증거 능력 측면에서는 뭐 가장 어떤 위력이 크다. 뭐 이렇게 이제 봤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저희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물론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이 정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이미 사용된 사례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어떤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김성훈 경호처장. 왜 자꾸 검찰은 영장을 구속영장을 되돌려주나 청구하지 않고요. 왜입니까? 혹시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혹시? 일단 검찰의 설명은 뭐 우선 이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텐데 오늘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거는 이제 경찰이 벌써 3번째 혹은 2번째 신청을 한 건데 검찰에서 또다시 반려가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지금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에 하지 않기로 했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벌써 3번째 기각이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는 2번째 기각입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체증 영상이라든지 뭐 관련자 진술 그리고 최근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등의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증거인멸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김성훈 차장이 이미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을 했고 그리고 현재의 지위나 경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를 할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검찰이 반려를 한 이유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이 어떤 구속 당시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사람 아닙니까? 이 구속 영장 신청 자체를 안 한 거에서 무슨 배경이 있지 않나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 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3번이나 재신청을 한 거고요. 중간중간에 다 이제 보완 수사를 해서 네. 검찰이 요구했었던 보완점들을 맞췄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이제 주장이고 예.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이 목격한 바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이제 체포영장을 시도할 때 예. 물리력을 동원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직접 동원해가지고 그걸 막았었던 그 현행범이긴 예.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현재도 경찰이 지금 수사 시도를 하고 있는 압수수색들을 계속 막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경호처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막혀 있다는 점은 뭐 다른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설명이고 예. 말씀드렸던 그 비화폰 서버가 중요한 이유는 김성훈 차장이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든지 각급 국무회의 위원이라든지 혹은 김건희 여사한테도 이 비화폰을 지급했던 게 확인이 됐고 예. 그러면 이제 이 비화폰들이 내란 사태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맡고 있는 게 다름 아니라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그 삭제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이제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냐. 라는 게 지금 경찰의 주장이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사안이기 때문에 범죄 사안 자체가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네. 꼭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 혐의자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이제 구속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반려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경찰에서는 의심하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 작가가 설명해 주신 대로 따르면요. 검찰이 굳이 왜 자꾸 영장을 기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야당의 예.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제 의문을 품는 부분은 지금 경호처 차장이나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게 비화폰 서버와 연결된 문제가 아니냐라는 의심이고요. 예. 그 배경 중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거론되는 게 대검찰청 차장이나 이런 인물들한테도 경호처발 비화폰 지급이 됐다. 예. 그렇다면 혹시 검찰의 핵심 지도부 인사들도 이 내란 사태 과정에서 어떤 뭐 임무를 부여받았거나 중간에 이제 그 개입을 했었던 것 아니냐, 혹은 어떤 이 내란 혐의자들과 모의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진척이 없는 것. 그것도 결국 검찰 수뇌부와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검찰이 일부러 수사의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야권에서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예. 그런 의문이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왜 맥락상으로는 굳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첩사 속보가 좀 있죠. 네. 그 전에 일단 한 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예. 일단은 계속 지금 구속영장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자체를 고위공직자 범죄사죠. 공수처로 이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제 공수처에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예. 지금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대통령실에 이제 파견을 했었던 대통령실 행정관들, 예. 이 행정관들의 절반가량이 최근에 당으로 복귀했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의 이제 박선원 의원이 내놨는데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완전 허위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소식통의 전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출신으로 용산에 파견됐던 행정관 20여 명 중에서 절반가량이 17일부 어저께부로 이제 당에 복귀를 했고 네. 그래서 용산이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 체제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이 확실시 된다는 것을 당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말로는 탄핵 기각을 얘기하고 예. 있지만 실제로는 조기 대선 준비 중이다. 예. 이게 지금 이제 박선원 의원의 주장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반박을 하면서 당으로 복귀한 2명은 지난 11월 말에
이미 복귀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인사가 17일에 난 것뿐이다. 예. 실제로는 이제 나머지 직원들은 다 정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복귀한 사람은 2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파견된 행정관들을 당에 복귀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요. 네. 용산에서는 아직까지도 탄핵 결정이 기각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서 예. 대통령실 내부를 취재해서 그런 얘기를 보도를 했는데 물론 뭐 그 기사에도 다른 일각의 취재 내용이 또 소개가 돼 있긴 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참모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인용 결정을 받고 탄핵될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렇겠죠.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늘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상식의 기준에서 보면요. 지금 기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 비상식적인 상황 아닌가요? 지금. 전 국민이 내란 예. 사태가 일어나서 국회가 군인들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 탄핵 심판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예. 뭐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내리는 것입니다만 예. 상식적인 선에서 혹은 뭐 국민들의 어떤 법 상식에 입각해서 보자면 그런 기대는 사실 난망할 것 같고요. 저도 뭐 별도로 취재를 해보면 예. 여당 내부에서도 이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당직자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얘기를 못 하겠죠. 그게 왜냐하면 너무 단순한 사안 아닙니까? 계엄이 계엄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라는 대답은 거의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예. 이제 뭐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조만간 뭐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3월 초 내지는 3월 중순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예. 그때까지도 인용 결정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고 있다가 조기 대선이 본격화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라는 거는 공당 입장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플랜 B, 그렇죠. 플랜 C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경우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뭐냐면 자꾸 대선 지자로서의 지지율은 높게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또 안 나간다는 얘기도 못하고 나간다 그랬다는 또 그 극렬 지지자들한테 뭐랄까 비난을 두려워할 것이고 또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또 현직 고용노동부 장관이기 예. 때문에 운신의 폭이 더 좁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사정을 이제 금원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예. 하더라고요. 입으로 발설을 하면 혼이 난다. 예. 그래서 이제 속을 끓이더라도 이제 직접적으로 발설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 몸이 근질근질해하는 후보들이 많다, 잠룡들이 많다, 뭐 이런 상황상으로는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거고 예, 다만 예. 최근에 이제 김문수 장관의 움직임 이를테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든지 예. 뭐 이런 움직임이 넓은 범주에서 보면 이제 조기 대선 준비 작업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뭐 개헌과 관련된 세미나를 주최를 했는데 예. 그 자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 자체로 일종의 이제 대선 출정식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꼭 단어로서 말로서 맞습니다. 탄핵은 인용되고 대선은 조기 대선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물밑에서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가장 큰 변화는 과거보다 훨씬 극단적인 단어들을 덜 쓰고 뭐 이 워딩들도 굉장히 점잖아졌다는 데서 뭐 다른 꿈을 확실히 꾸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조심스러운 행보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경선에 돌입했을 때도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예. 자, 방첩사가요.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내란 사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임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방첩사라고 예.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나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이제 체포조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수사를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그리고 특히
실패하고 난 이후에 방첩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이 방첩사 간부들한테 했었던 얘기가 오늘 이제 추가로 보도가 됐습니다.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예. 거죠. 12월 4일 오전, 그러니까 계엄 실패하고 난 그 당일날 오전입니다. 방첩사 간부 A씨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지 않냐. 계엄을 알았다면 내가 휴가를 갔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인영 전 사령관이 그 당시 A씨한테 내용을 받아 적은 죄, 그러니까 내가 휴가 문제라든지 계엄 사전에 몰랐다 이런 문제를 받아 적은 뒤에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의 계엄 예상 못한 문건이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자필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 자필 정리본을 여인영 사령관한테 보고했고 그걸 보고 또 여인영 사령관이 수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방첩사 인원들의 국회에 뭐 국회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곳들에 출동한 현황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추가하라라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서를 지휘하면서 작성을 이제 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문서 파일로도 이걸 준비하라고 했고 그래서 정리본을 만든 뒤에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프린트를 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압수수색을 할 때 다른 방첩사 간부 CC의 책상에서 이 문건을 군 검찰이 발견해가지고 압수해가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발견해서 압수해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어떤 계엄에서의 실제 수행한 임무를 축소하는 취지의 예. 문건을 별도 작성해서 준비를 했다.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조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조작을 위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었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사를 당하게 되면 그 문건 압수수색 당한 그 문건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계엄도 까맣게 몰랐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까지 다 보도가 돼 있지는 않지만 네. 프린트를 하라고 했던 것도 아마 그런 취지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문서 파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언제 작성됐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보다는 이제 프린트된 파일이라면 뭐 계엄 전에 만들었든 뭐 계엄 후에 만들었든 여러 좀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다만 실제로는 어떤 취지였는지는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 이런 문건들을 준비를 했고 예. 다만 이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문건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되는 여인영 전 사령관의 혐의 사실하고는 이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인영 전 사령관은 뭐 이전에도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비상계엄을 하기 전부터 윤석열 피청구인 혹은 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여러 술자리를 하면서 네.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고 지난해 11월 30일에도 윤석열 피청구인 등이 있던 자리에서 대통령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됐다라고 본인도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비상계엄 관련된 정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뭐 공소장에서 확인되는 바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KBS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방첩사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이 확보한 메모를 보니까 실제로는 일종의 대책 회의를 했었다라는 정황이 방첩사 간부가 개인적으로 한 메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로 리스크라는 거를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명단, 신병 확보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신병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명단이 있었다, 리스트가 네. 있었다라는 게 자기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리스크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관련된 회의를 진행한 정황이 이미 뭐 그 메모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고요. 뭐 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관위를 비롯한 4개 장소에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투입을 했다라는 내용도 메모에 적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